첫 번째, 배신자. 시즌 1 6화를 보면 세자 일행이 상주로 갈 것임을 조학주 대감의 명을 받은 내금이가 미리 알고 있었고, 세자를 잡기 위해 안현대감에게 세자 일행을 포박하라고 밀지를 보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는 세자 일행 중에 내부 첩자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시즌 2에서 이 내부 첩자가 누구였는지가 가장 주요한 반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영상 제작자는 아마도 이 내부 배신자의 정체가 처음부터 세자를 곁에서 보신 좌익이 무영이지 않을까 싶다. 무영은 처음부터 세자를 따라 잠행을 나서기를 꺼려했다. 자맹을 나가야겠다. 예? 자맹을요? 아니되옵니다. 그리스다가 또 중전마마께 무슨 복리를 당하실...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한양에서 동네까지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아십니까? 궁궐에서 드시던 산의 진미는 구경조차 못하실 겁니다. 한적이나 폭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도수는 죽을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세자를 모시는 자이기 때문에 무영은 결국 세자를 따라 한양에서 남쪽 경상 땅까지 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무영과 합의되지 않은 전적으로 세자의 갑작스런 결정이었다. 즉, 무영은 그냥 지근거리나 돌아다니다 궁으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 것이라는 점. 시즌 1 초반 무영이 계속해서 세자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한양에 있는 아기를 임신한 어진 아내 얘기였다. 혼인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자식을 회임한 그 어진 저에게 불혹의 나이에 겨우 묵가에 급제할 동안 뒷바라지를 한 어진 안사람을 생각하거라. 기장력 하나만 하사해 주십시오. 사모한테는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지 않습니까? 덤으로 소고기 한 건도. 산딸이 코앞인 산모를 두고 왔는데 무영은 그런 아내를 떠나 오래 나와 있을 생각이 없었으며 그에게 세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빨리 한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최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자가 조학주 대감에 의해 영모죄로 몰렸다는 것. 도망간 세자와 동행하고 있다는 점에 무영은 얼떨결에 영모에 가담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자의 최측근 무영의 가족 역시 한양에서 그 화를 피해가긴 힘들 것이다. 그런데 5화를 보면 무영의 아내는 무탈한 것으로 나온다. 가짜 임신 중이었던 중전이 아들을 낳으면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임신한 과부들을 모아둔 곳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 무영의 아내는 이런 말을 한다. 남편이 세자자를 모시는 이기사인데 멀리 출장을 갔거든요. 가면서 걱정이 됐는지 여기 와 있으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무영의 경우엔 자신도 멀리 떠날 것임을 모르고 세자를 따라 나섰다. 즉, 아내에게 자신이 직접 가 있으라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조학주 대감에 의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조학주 대감이 무영의 아내의 안위를 보장한다는 구실로 인질 삼고 있을 것일 확률이 높다. 이는 4화에서 세자를 잡기 위해 온 내금이와의 전투 장면을 보면 실마리가 있는데 마지막 내금이를 따돌릴 때 무영만이 산속에서 그들과 추격전을 벌인다. 세자를 언제나 곁에서 보필하는 무영이 세자와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때가 무영이 가장 오래 멀리 동안 세자와 떨어져 있는 순간이었다. 이 상황에서 조학주 대감의 명을 받는 내금이장이 단둘이 무영과 만나 무영의 아내 얘기를 하며 포섭한다면 무영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작품 킹덤을 쓴 김은희 작가 작품이 되게 그러한데 상황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중요한 부분은 일단 보여주지 않다가 사건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때 상황에 생략되었던 부분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경향이 있다. 좋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저들이 가는 곳을 알고 있다. 이때의 무영이 세자 일행의 행선을 미리 알려주고 내통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내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얘기가 오갔다면 무영의 아내가 5화에서 중전이 맡고 있는 그 임산부 시설에 가 있는 전개도 몹시 매끄럽다. 무영은 이때 산을 내려가 내금이를 모두 따돌렸다고 말하고 세자는 안심한다. 하지만 이후 상주에 도착해 안현대감을 통해 세자 일행 중 누군가가 이들이 상주를 향할 것을 조학주 대감의 편에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말 내금이가 상주로 와 세자를 잡아가려 하는데 이때 세자가 내금이장의 목을 칠 때 잘 보면 무영의 표정이 몹시도 당황하고 겁먹었단 걸 알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 당황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영이 조학주 대감과 내통하고 있었다면 이 같은 반응은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그리고 지금 세자의 일행 중 세자를 배신한 인물로 밝혀졌을 때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처음부터 함께한 무영이다. 총잡이 영신의 경우 안현대감과의 과거 어떤 사연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내용과 배신자 내용을 한 캐릭터로 본다면 이는 캐릭터를 너무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일이다. 안현대감의 경우 밀지를 직접 받은 인물이니 용의선상에서 제외. 그리고 이 녀석은 바보이기 때문에 배신 같은 걸 할 그런 캐릭터는 절대 못 된다. 본 영상 제작자의 주관으로는 세자 일행의 배신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영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안현대감과 3년 전 일. 두려워하지 말게. 3년 전 그때처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네.
이 작품에서는 계속해서 3년 전 일이 언급된다.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두 번의 전란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전쟁에 관련된 일인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극중 영신이 안현대감의 전공을 기념하는 비에 침을 뱉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비의 내용을 잘 보면 500의 관군으로 3만의 적을 무찔렀다는 내용이 있다. 500의 관군으로 3만의 적을 어떻게 무찔렀을까? 혹시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적들을 몰아낸 것은 아닐까? 안현대감 일행이 세자 일행과 만나는 상황, 이들은 좀비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안현대감과 그의 수하들을 보면 좀비들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고 능숙하게 이들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자루가 굉장히 긴 낫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좀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바탕으로 고안된 장비라는 것이다. 좀비 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연구할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는 방증. 안현대감은 부모의 3년상을 치르는 중이라 했다. 안현대감의 부모가 3년 전 전란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3년 전 전란에서 안현대감이 500의 병사로 3만의 적들을 무찔렀다면 여기에는 불사초가 관여되었을 수 있다고 본 영상 제작자는 생각한다. 서비는 상주 언골에서 우연히 이 모든 좀비 사태의 씨앗인 불사초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언골에서 오래전 좀비를 묶어뒀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안현대감이 그의 부모를 불사초로 되살리려 한 흔적들이 아닐까 싶다. 그러던 중에 그것이 퍼지게 되었고 이를 본 외적들이 겁에 질려 달아난 것이 500대 3만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안현대감의 공적의 실체인 것이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크나큰 명망을 얻은 안현대감은 이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안현대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조학주대감은 왕이 병으로 위태롭자 세자를 견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중전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왕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안현대감이 썼던 불사초를 왕에게 쓴 것이 아닐까 예상해본다. 이런 안현대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조학주대감은 절대 안현대감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못한다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안현대감은 절대 내게 반기를 들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세 번째, 중전은 유산했다. 좀비가 된 임금을 지켜보던 중전. 그런데 그때 중전의 버선이 피에 물들었다. 중전은 즉각 자신이 입었던 옷을 불태우는데 본 영상 제작자를 포함 많은 사람들은 왕이 좀비가 되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중전이 그리했다 생각했겠지만 6화를 보면 중전은 복중에 아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전이 이때 하혈하여 유산을 했거나 혹은 이때보다 훨씬 더 전에 유산하여 월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워낙에 친밀한 조학주 대감이기에 중전이 딸을 낳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임신한 과부들을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바로 데리고 오라는 중전의 말 그리고 조학주 대감의 태도들을 봤을 때 조학주 대감은 아직 중전의 유산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아마도 무영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기를 중전이 빼앗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배신한 무영이 세자에게 사죄하고 세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되는 어떤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네 번째, 상자. 조학주 대감은 직접 경상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조학주 대감은 어떤 상자와 함께 왔다. 이 상자가 아마 조학주 대감의 비장의 무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 상자 안에는 세자를 압박하기 위해 좀비가 된 왕을 넣어오지 않았을까 예상해본다. 여기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즌1에서 풀리지 않은 주요 떡밥 정리였다. 이 떡밥들이 과연 킹덤 시즌2에서 어떻게 풀릴지 기대된다. 킹덤 시즌2는 2020년 3월 1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